여기 신발 벗으시고 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또뭘 사? 이거 안 드셔도 되는데. 아이고. 아유 지금 우리 신랑이 지금 우리 신랑이 빵집 아니 우리 하세요? 신랑이 우리 아들이 네, 남편이 잘 봐달라고 갖다 드리라고. 시어머니시구나. 네. 이거 안 잘 드셔도 봐줄 게 되는데. 뭐 있어요 점집에서. 아유 또 돈을 다 모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 어떻게 되세요? 김갑순 올해 연세가 애순7 67. 석진아입니다. 석진아 씨는 몇 살? 39. 39. 우리 방송 봐서 알지? 네. 너한테는 어쩔 수 없이 반말이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반말해도 괜찮아요. 반말을 어머니한테는 자,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동탄요. 동탄. 동탄 수원. 아유 좋지요. 남편은 뭐 해 지금? 남편은 조경 일해요. 조경일하고. 조경이라고. 우리 진아는 뭐?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정신. 아니 그러면 정신 잘 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우리한테 온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해결을 못해요. 아니 근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왔다는 거는 아들 흉보러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네, 있으시고. 고부간의 갈등을 좀 해결하고자. 어머님이랑 거진 약 한 7, 8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시고. 뭐 모신다고 제가 이제 육아를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요. 아이고 어머니 힘드셨겠다. 네, 제가 워킹맘이니까. 집은 대구인데 아, 애 받으러 대구 집을 그러니까. 놔두고 여기 왔지요. 근데 이제 서로 일상 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감정적인 거리가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10월 말에 어머님 이제 분가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원로 분가를 하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아들 집에서 좀 떠나가려고 대구에다 집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혼자 아직 못 놔두겠다. 혼자서. 옆에 와 근데 있으면 사실 며느님 입장에서는 좀 대구로 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안 돼. 방법은 아직은 아닌데.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저는 이제 좋게 잘 그동안 좀 마음에 쌓았던 거 풀고 어머님이랑 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게 내가 보세요. 여러분, 며느님, 아드님이랑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왜 평생 자식을 키웠는데 손주까지 또 키워야 된다는 게 자. 자가 아니야. 형, 이거는 불효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갈등을 빚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내가 왜냐면 근데 갈등 없어요. 지금 봐봐. 지금은 일단은 좀 들어보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얘기해.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를 한번 괜찮아요, 어머니 얘기 다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얘기 다-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일단은 오늘은 뭐 아니 10월 말 되면은 이제 따로 사는데 뭘. 근데 따로는 살아도 감정의 골이 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 네가 얘기해. 제가요? 뭔가 어머님이 저한테 화가 나신 거나 불만이 있는 것 같으신데 부정적인 에너지는 뿜뿜 나오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예. 근데 저는 눈치가 계속 보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는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자꾸 왜 눈치를 보냐고. 본인이 할 일 본인이 좀 하면 굳이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있냐 이거지. 자 어떤 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머님이 제 옷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좀 옷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게 30kg 찐 거거든요. 1년에 30kg가 왔다 갔다 해요. 뺐다가 쪘다. 근데 마지막으로 살 뺄 때 다시는 내가 살이 찌지 않으리라 하면서 77, 88 사이즈 옷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5, 6, 6밖에 없잖아요. 지금 몸이 이렇게 되니까 옷을 다시 다 샀죠. 77, 88 사이즈 다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 이해해요. 저것이 맨날 옷만 사고 옷이 저렇게 많은데 또 사. 아,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그거는요. 그냥. 근데 제가 나는 내가 명품에 관심도 없고 명품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는 또 내가 벌어서 사는 거고 이렇게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 왜? 그게 요 얘기는 맞아,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계속 체중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사입으면 되잖아요. 적당히 사입으면 되잖아요. 같은 종류 옷을 너무 똑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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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머니 말이 왜 이러지? 얘도 알아요.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거 알고 우리도 다 알아. 근데 그렇다고 뭐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뭐 사이즈가 이제 커졌으니까 큰 옷 사는데 어머니 자꾸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얘는 속으로 사람인지라 어머니 아들이 사준 것도 아니고 내가 사서 내가 입겠다는데 왜 뭐라 그러냐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싹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며느리 참 나쁜 사람이에요. 며느리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 돈으로 저 내가 돈이 산다는 많이 거. 벌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가족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가족 구성원인데 내가 많이 버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 거. 그리고 또 어머님이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했는지 한번 이제 먼저 우리 며느리가 사실 고생을 엄청 해요. 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면 거의 10시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네네.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힘든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엄마가 밥 챙겨주고 네, 그렇죠. 분위기를 같이 가족이라는 의미를 새겨서 좀 같이 먹고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넌 왜 안 먹어 같이 밥을? 나 따로 먹어? 좀 네, 쉬어. 주말에는 저는 주말에는 네, 아. 저는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멀어서 늘 새벽에 출근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늦게까지 자고. 네, 그러니까 주말에라도 그렇게 자지 않으면 제가 평일에 버티질 못해요. 근데 그래서 좀- 어머님은 우리 아이들 아침도 먹여야 되고 네. 근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자고 네. 이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어떨 땐 일찍 일어날 때도 있는데 어머님이 어렵고 무섭고 보니까 어떨 땐 밖에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도. 분위기가. 근데 6시부터 나가서 10시 들어온다 그랬잖아. 엄마는 6시부터 계속 10시까지 애를 봐야 돼. 본인의 욕심 배우고 싶은 거 그것도 다 가고 엄마 혼자서 평생 애를 그거 이해해줘야 돼. 내가 근데 봤을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찌됐든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7년 8년을 같이 사는 며느리도 흔치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죠? 애를 봐달라고 올라오라고 했다니까는. 아니. 뭐가 아니야 이게 전혀 아버님은 모르고 얘기를. 대구에 계시면서 아버님은 대구에 계시면서 오셨다 가셨다. 아버지는 오셨다 그래, 가셨다. 지금 얘기가 잘못 알고 있어. 애를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건 여기라니까 지금 어머니가 올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뭐 산수 같은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영어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며느리가 토요일 일요일쯤 애 끼고 그것만 좀 봐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머니 좀 교육과 좀 다르긴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정신 쪽에서 일을 하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주의예요. 왜냐면 요즘 공부만 해서 아픈 애들이 너무 많은 맞죠, 거예요. 맞죠. 정신과하고. 네. 저는 지금 뭐 좀 놀려도 되지 이런 생각이 어머님 야 그래도 기초부터 이렇게 좀 공부해야지. 할머니 입장에서 욕심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이해돼요. 예. 차이도 있고. 아니 근데 어차피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뭐 어머님이 또 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우리 둘이 찢고 뽑든 우리 둘이 해결해보자. 왜냐면 어머님은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요. 맞아. 감정 싸움 신경전에 우리 아이가 제 사이에서 엄청 눈치를 봐요. 그렇겠지. 그리고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어머님 인생도 있고 대구로 좀 이제 보내드리고 우리가 키우자 하니까 남편이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네가 맨날 그 밤늦게 오고 그럼 그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직은 어머님이 있어야 된다. 남편은 6시에 나가서 매일 10시까지 일해요? 아니요, 남편은 집 앞에 있는 골프장에서 조경하는데 5시 반이면 끝나요. 팩트만 얘기해 줄게요. 결혼 생활하고 있는 제가 내가 봤을 때 아들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중간 중재를 못하는 아들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이제 코로나 자기 아들이라고 떠오르니까. 코로나가 네. 코로나 자기 아들이라고 떠오르니까. 코로나가 네.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얘가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니 더 하루 종일 힘들어지시.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어디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지. 그 시간에 들어왔어. 아들이 애 보고 뭐 다 한다라고. 어머니 가만히 있어. 그럼 어머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들한테 그걸 하게.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하세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뭐 또 변명을 하자면 저도 제가 제 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경제적 가장이자 수익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일을 하긴 하지만 남편이 벌이가 네, 그래, 그 말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남편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다가 진짜 결혼을 했어요. 잔소리한 적 한 번도 없고 남편 석사 대학원 할 때도 제가 가려고 모아둔 거 남편한테 다 주고 오빠가 먼저 가라고. 그리고 남편 예전 꿈이 이제 꽃집 아저씨가 하고 싶대요. 꽃집이 네.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적금 넣은 거 빼서 꽃집 차리는데도 돕고. 또 어머니한테 저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아이,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죄책감이 들죠. 네. 어머니 인생을 포기하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친구 다 데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싼 명품까지는 못 사드리더라도 수시로 선물하고 뭐 얼마 전에는 뮤지컬도 같이 보고 어머니 반신욕 하실 수 있도록 바스볼 이런 것도 사서 선물도 하고 저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되게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많이 이제는 커요. 이해가 돼요. 예. 기본적으로 매달 뭐 양육비 드리죠. 그냥 드려? 네. 이렇게- 양육비 드리죠. 그냥 드려? 네. 얼마 드렸어 그동안? 남편이랑 저는 각각 따로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80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일단 우리가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다 기본적으로는 하긴 다 했어요. 우리 하긴 뭐 했어요. 안 줬다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며느리 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시는데 표정은 나오시는 거냐 이렇게. 표정은 나오시는 거냐. 표정은 나오시는 거니까 막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으시고 화가 나신 것 같으면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세요. 투명인간처럼 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왜 투명 인간처럼 대하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투명 인간 취급해?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딴 데 TV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 처음에는 잘 못 들으신 줄 알고 앞에 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좀 하시니까는 이제 기억나시는 거야. 이제 기억나시는 거야. 아니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어머니. 인사를 안 받아준다는 그래 사실 억울해 그거는. 저는 근데 솔직히 이 투명인간 대우가 제일 상처받았어요. 투명 봐봐. 아니 그게 오래됐어요. 왜 어떻게 해서 아니, 오해가 그러니까 생겼는지는 오해가 모르겠는데. 아니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인사를 딱 안 받아주는 거야 한 번 있는데 왜 안 받아줬냐면 남편이 죽고 첫 제사였어요. 며느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미리 휴가를 좀 내달라고 제사에 우리가 맞으니까 대구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시동생들이 다 있는데 신우들이랑. 원하는 날짜에는 휴가를 줄 수 없다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어머니 요즘에 제사 때문에 휴가 안 내줘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직장에 다녀봤으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동생들도 눈치 보이고요. 섭섭하죠. 제 입장에서는 네. 섭섭해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침대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안 받아도 돼, 맞아. 네, 말이 오케이. 딱 하기 싫은 말이 오케이. 딱 하기 싫은 거예요. 잘했어요. 그거는 안 받아도 돼, 근데 그때는. 그날 왜냐하면 첫 제사에 네가 불참했다.
그거는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내가 나라 같아도 집에 있는데 너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봤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그거에 대한 변이 있는 게 첫째서 생각하겠었죠. 왜냐면 시아버님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시아버님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정말 아직까지 꿈에 나오거든요, 아버님이. 근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 첫째사가 날짜가 좀 아리까리하다. 근데 내가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라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저는 또 직장에서 제가 중간 관리자거든요. 팀장인데 딱 그 시기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 해줄게. 그러니까 했잖아. 내가 아드님이 문제라고 내가. 그러니까는 저는 맞잖아, 언니. 솔직히 진짜 맞아. 아니야. 그 시간에 잘해 아들이. 저녁에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우리 꼬맹이가 할머니 엄마 장학금 받았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텐데 할머니 때문에 기분 상했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 혼날 일 했으면 혼나야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마음쯤 그거 해주려고 했겠죠. 아들이 거기서 혼날 일을 혼나야 된대요? 아니 엄마랑 있으니까 아니 이제 엄마 엄마랑 좀 그거 해주려고 그랬겠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들이 왔었어야 돼, 오늘 여기서요. 아들도 왔었어야 돼, 사실은요. 아들이 90%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오늘 와이프가 오늘 저기 좋은 일도 있고 빠졌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자주 찾아뵈면 되니까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가서 자기가 중간에서 중재를 얼마든지 엄마가 이래 아니 했는데 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그랬지. 그것 말고는 투명인 인간 취급한 적 없어요. 없어. 자주 많아요. 많아? 근데 그거는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안 받은 적은 없어요.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왜 어머니가 자꾸 못 본 척 하느냐. 네가 더 많이 벌어서 그래. 알아? 아니 그냥 아니 어머니는 이거를 이 얘기를 하기 싫어하시겠지만 아마 지금 아드님이 여유가 있고 며느리가 뭐 이렇게 크게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너 진짜 혼났을 거야. 여러 가지. 우리 아들 성실해요 엄청. 세상에 다 성실해요 어머니. 안 성실한 사람이 어머니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 우리 소중한 우리 아들인데 야 이게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 자꾸 그래서 어머니가 아예 그냥 투명 인간 안 보고 말은 못 하겠고 안 그랬으면 너한테 화를 냈을 거야 진짜로. 솔직하게.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사실. 기분 나쁜데 말하고 싶진 않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쯤은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느 정도 뭔가 느끼지 않겠나, 말 안 해도 알지 않겠나 이런 그쵸. 거는 조금 있기는 있지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났다가도 그래 어차피 내가 여기 일해주러 왔는데 불만을 내가 얘기해갖고 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표현하고 싶진 않고. 네. 서로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알고 보면은 표현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얘기하세요. 표현하시고. 어른이니까 뭐라고 안 하는 게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며느리한테 더 도움이 된다니까, 어머니. 아시죠? 일로 와봐라, 며느라.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해서 아버지 재산을 갔었어야지.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럼 며느리 핑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핑계도 모두 듣고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 맥주 한잔 하자. 며느라. 끝! 그날. 얼마나 어머니 이게 인싸 스타일. 그렇죠, 어머니. 하여튼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머니 말도 맞고 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며느리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사실은 며느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요만큼의 앙금도 다 없애고
맞아요.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꼴보기 싫으면 오지도 않았다니까. 그걸 내가 왜 가? 이러고 말했는데 오셨다는 건 그냥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야 이거는. 상대방한테 짜증이 나고 이럴 때 빨리 풀어지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한테 제일 고마웠던 거를 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진짜 어머님이 진아한테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소중한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뭐 세상 두 쪽이나도 자기는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맞아요. 엄마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없이 둘이 싸우고 그러면 힘들 그러니까. 텐데 그런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거예요. 너도 이거 어머니 좀 왜 이러시지 자꾸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나가서 밥 매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럼 맞아요. 애를 8년을 그렇게 봐주셨는데 그 생각 고마운 생각하면 화가 에이. 조금 금방 풀려. 남편도 조경만 할 게 아니라 가족을 좀 조경하세요. 그래 남편도 좀 빨빨 들어와서 애들 좀 보고 그러니까. 좀 하라 그래. 잘해. 어머니 하나 뽑 어머니가 뽑으세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가족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보자 우리 김갑순 어머니. 자 짠. 야 뽀뽀 한번 하세요 두 분이서. 야 뽀뽀 한번 하세요 두 분이서. 어머니 뭐 하실래? 어머니 뭐 하실래? 어머니 표현력 좋으시네. 앞으로 야. 아주 좋은 일 그냥 있겠다. 하트. 예, 가족이 그냥 행복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뜨거운 포옹 한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빨리 남자친구 만드셔야지. 아니라고 왜 안 하세요? 아니라고 왜 안 하세요?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좋았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가깝게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며느리 생각도 알게 돼서 되게 감사해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더 대화하고 얘기하고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좀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과 더 친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제까지 너무 감사해요. 웃으시며 저희 얘기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며느라 사랑해. 사랑해. KBS Joy